우선 저희 오늘 아시다시피 활용 정전 팟캐스트 특집이고요. 또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공간에 오게 돼서 이렇게 5명이서 진행한 건 처음이라서 또 맞습니다. 새로운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오늘은 다양한 분야에서 GPTS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서 활용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일 앞서서 활용하고 계시고 제일 많이 써보시고 또 그냥 써보는 게 아니라 수익화나 뭐 여러 가지 마케팅 개발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시는 분들 오늘 함께 모여서 GPTS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각자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특집이고 GPTS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 우선 간단하게 각자 자기소개 먼저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부터 좀 자기소개를 드리면 저는 허민님과 함께 활용정전 팟캐스트 같이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AAA라고 아직 비즈니스 모델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기업이나 어떤 개인이 있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AI나 노코드 활용해서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에이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유튜브는 개인적인 채널도 있는데 돈 버는 AI 자동화 유니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 제가 소개할까요? 네. 카메라 어디야? 카메라 그냥 안 보고 할게요. 네, 그냥 아무나 될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 평범한 사업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챗GPT 등장 이후에 GPTs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굉장히 이 활용도가 예전보다 되게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AI나 챗GPT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초대하게 됐고 GPTs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냐 각 분야에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걸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고자 이렇게 특집으로 마련하게 됐고요. 네. 시작 전에 제 책을 간단히 좀 홍보를 드리자면 GPTs에 다룬 아마 대한민국의 첫 번째 책이지 않을까. 저는 좀 간단하게 좀 GPTs에 대해서 다뤘고요. 좀 GPTs나 챗GPT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꼭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프롬프트 해커 데니로 활동하고 있는 데니입니다. 네. 저는 최근에 GPTs하고 그리고 구글 SEO에 관심이 많고 또 GPTs를 하다 보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도 관심이 많고요. 제가 원래 하는 일은 이제 개발자이고 지금은 이제 AI 스타트업에서 생성 AI 프로젝트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인님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요즘. 네, 그러니까 대님 저랑 만날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 3번째 개명하시는데 제가 GPTs의 등장 이후에 좀 약간 개발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좀 도움을 받고 있고 저랑 같이 좀 강의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젬마라고 합니다. 저는 냅다 일단 써보는 AI 그리고 마케터들이 진짜 쓸 수 있는 AI 방법론을 요새 개발하고 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저는 이제 일본에서 교토대학이라는 곳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관에서 연구 중인 석사 대학원생이고요. 일단 그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도 LLM이나 그 언어 모델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이제 GPTs라는 커뮤니티 통해서 오프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방학이셔서 잠깐 이렇게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얼마 만에 오시는 거세요? 저는 이제 반년에 한 번씩 방학 때마다 계속 한국에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좀 약간 일본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어떤 쪽으로? 챗GPT나 네네. 관련해서 챗GPT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연구실이 아무래도 그냥 인공지능 분야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서 이제 다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대중적으로는 한국 쪽이 더 그걸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일본이 아무래도 좀 폐쇄적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일본이 잘 못 다루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워낙 또 일본이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도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발전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네. 거기도 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했는데 네. IT 쪽은 한국이 좀 더 네. 관심도가 높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저희 시작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일본 가서 뭔가 해보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네. 같아요. 대인님.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리튼이 되게 빠르게 일본으로 또 진출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또 대니님이 또 이번에 또 네 번째 개명 약간 이제 근데 재팬 데니 약간 큰일 나겠는데요. 그 사마로 코리아 이제 데니. 네. 데니 사마로 코리아 이제 데니. 데니 사마. 네네. 네. 느낌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또 너무 각자 분야에서 GPTs를 잘 활용하고 계시고 좀 남다른 또 인사이트들을 갖고 계시고 또 굉장히 또 쉽게 또 대중 앞에서 이제 소개해 주시고 계셔서 좀 그리고 지금 챗GPT의 가장 이슈가 또 GPT 스토어의 등장 이후에 이거를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그걸로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익화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뭐 저희 단순히 GPTs를 좀 뭐 비즈니스적으로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뭐 허민 대표님이나 젠마님 같은 경우에도 교육적으로 또 생각이 많으시잖아요. 또 그런 이야기도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GPTs가 뭔지 간단히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니님이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GPTs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만의 맞춤형 챗GPT를 만드는 AI 챗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PTs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AI 챗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이게 GPTs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그 챗GPT는 이제 챗봇 형식으로 AI와 대화를 하는 형태였다면 GPTs는 좀 나만의 챗봇을 만들어서 좀 더 개인화된 어떤 그 AI 어시스턴트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기존에 이런 챗봇을 만들었던 게 굉장히 좀 어려웠다면 그 GPTs는 좀 그걸 일반적인 개발자가 아니어도 쉽게 만드실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가 GPTs입니다. 네, GPTs 그러면 스토어는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근데 지금 GPT 스토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앱 다운받으실 때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 앱 스토어를 쓰시잖아요. 그 비슷한 개념으로 GPT들이 많이 올려져 있는 스토어를 GPT 스토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GPT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그 GPT들을 찾을 수 있고요. 네. 지금 아직 수익화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또 1분기에 해외에서는 공개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수익 분배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야기 나온 거는 이제 오픈 AI에서도 이제 GPT 사용량만큼 수익 배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GPTs가 좀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저번에 디토님이셨나요? 이제 선점 효과에 대해서 되게 유튜브를 예시로 설명해 주신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영상이 조회수가 지금 엄청 많다. 뭐 그런 점에서 여기에 몸담고 있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익적인 부분에서 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그 챗GPT 그 플러스 유료 사용자가 한 25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25만 명의 사용자가 한 월 $20를 지금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1년에 그 사용을 했을 때 산정을 하면 한 $6천만 정도, 한 우리나라로 한 800억 정도의 수익이 그 지금 현재 오픈 AI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아마 그 API 사용량은 제외하고 이 플러스 사용자 요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산정을 한 건데 아마 한 100억 이상의 규모라고 좀 가정을 했을 때 25만 플러스 사용자들만 현재 지금 GPTs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사용자 중에 모두가 다 GPTs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러프하게 한 25%? 한 20% 정도가 GPTs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용자들 모두에게 다 수익이 배분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또 상위에 있는 분들에게 수익이 더 많이 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위 사용자들을 산정을 했을 때 한 그 $80억 한 10% 정도의 수익 분배를 했을 때 가정을 하면 한 사람이 상위 그 1%의 GPT 빌더에게
배분하는 그 예산이 한 1,600만 원 정도? 연간 1,6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럼 월 한 13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좀 되게 높게 잡은 거라고 보고 이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하나의 GPT스를 만들었을 때의 산정 결과인데 이게 만약에 사용량이 급증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인기 있는 GPT스를 많이 확보하게 된다면 진짜 한 연에 한 억 단위 이상의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례가 분명 좀 미국에서도 나올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25만이 전 글로벌적으로 25만. 그쵸. 근데 지금 이것도 산정된 지 좀 오래된 정보라서 아마 지금은 더 많은 GPT 플러스 사용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그러면 25,000 정도 되려나요? 25,000명, 10,000명?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네, 1%가 아니라 상위 0.1%네요. 네. 유료만 써도 생각보다 되게 적게 쓰네요. 생각보다 그 유료 사용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러더 그냥 무료 사용자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또 워낙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갈아타시는 경우도 있고 네. 지금 보고된 데이터는 그 정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 주변 친구들 보더라도 유료로 사용 중인 친구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공계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공계분들 안 쓰세요? 네, 관심이 없더라고요 보통. 코딩을 하고 뭐 네, 공대를 다녀도 저는 이제 GPTOS 커뮤니티에 있다 보니까 다들 잘 쓰시는 줄 맞아요. 알았더니 그냥 일반인 분들은 잘 그거에 대해서 큰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국 문화가 뭔가를 이제 구독해서 하는 서비스가 네, 맞아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이거에 대해서 좀 저항감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맞아요.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닌가. 지금 해외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워낙 AI는 좀 이제 거의 약간 시대의 흐름이라고 좀 다들 보면서 이것들을 빠르게 하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좀 그런 게 저기 또 밑에 좀만 내려가도 챗GPT라는 단어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리튼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지금 좀 빨리 뭔가 이렇게 이걸 배워서 네. 선점을 한다면 저는 GPT스는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뭔가 전문적인 그런 전문가들도 없고 전문적인 교육도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지금 저희 GPT 가격이 유튜브 구독 정식으로 했을 때 가격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유튜브랑 좀 비교하는 그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 거의 매일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일 쓸 수 있을 정도의 유익이 있냐까지의 그 임계점은 느끼셔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거의 매일 사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맞아요. 네, 메시지가 항상 초과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아침에도 추가되고 왔습니다. 요즘엔 계정 2개 사용하시는 분들도 여러 맞아요.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2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엔터프라이즈로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약간 그래서 젠마님도 뭐 교육을 하고 계시지만 뭔가 배우고 싶은데 뭐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금 기관이나 어떤 그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유튜브로만 그 이 정보를 얻어야 되는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뭐 GPTOS 커뮤니티나 이미 최전방에 계신 분들은 뭐 트위터나 뭐 해외 유튜버들 사례를 보면서 이 활용법이나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일반 분들은 좀 이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보더라도 막상 내가 해보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런지 좀 뭔가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이거를 좀 바로 묻고 그 답을 얻는 어떤 그런 교육들을 좀 많이 선호하시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저희도 놀랍게도 한 40대 이상 분들이 되게 참여도가 되게 높으신 것 같고 한 그 워크숍 같은 거나 이런 네네네. 교육하실 때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저도 일단은 저는 제 주위 SNS에 많이 올리긴 하는데 실제로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시니어라고 하면 경력적으로 시니어분들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있고 제가 경기도 지식이라고 해서 경기도 쪽이랑 같이 온라인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한 번 열면 막 300명, 400명씩 들어오시는데 50대 이상 분들이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그래서 저도 네 그분들 질문도 엄청 많으시고 네. 그래서 약간 그 니즈에 비해 아직 그 공급이 부족하다. 네, 저는 그래서 좀 그렇죠. 지금 이런 챗GPT 관련돼서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왜 들으실까요? 그 어떤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제가 직접적으로 여쭌 적은 없긴 하지만 일단은 그분들 되게 지금 활발하게 사회생활 하실 때잖아요. 지금 시대에. 근데 이제 AI라는 게 등장하면서 그걸 정말 말 그대로 뭔가 익힐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 속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익힐 수 있는 어떤 삶에서의 시간들이 좀 그래도 축적되는 시간들이 충분했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AI는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빨라서. 네네네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를 제가 특집을 마련한 것 중에 하나는 기존의 챗GPT는 뭐 프롬프트를 잘해야 되고 뭐 인스트럭션을 설정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진짜 GPT 빌더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누구나 내가 어떤 니즈의 봇을 만들고 싶은지만 설정을 하면 거기에 맞게 되게 전문적인 프롬프트와 또 인스트럭션을 작성을 해주잖아요.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쉽게 AI를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중한 인사이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대형님도 하나 풀어주세요. 아, 네, 대형님 그럼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네, 알겠습니다. 네, 대형님 최근에 그 컨텐츠 되게 잘 네. 봤습니다. 아, 그거요? 네. 되게 편집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네. 아, 편집이 오래 걸리더라고. 10분짜리인데. 편집이 오래 걸려서. GPT스를 그 나만의 웹사이트에 이렇게 연동하는 컨텐츠 너무 좋았고, 그게 저는 이제 향후 그런 서비스를 이제 그 외주로 이제 그 기업의 사이트에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따가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의 인사이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저희 이제 그러면 각자 어떤 식으로 좀 저희가 각자 다 활동하는 분야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자 분야에서 어떻게 좀 활용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니님부터 해서 한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GPTs 되게 제가 1K GPTs라고 하면 이제 국내에서 그래도 상위권 GPTs에 속하는데 제가 1K GPTs만 지금 5개 정도가 만들었어요. 네, 네, 네. 5개 정도를 만들었고 그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1K가 1K가 실제 이제 대화 사용량에 대해서 이제 대화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숫자를 표시해주게 되는데 이제 해외에는 뭐 이제 10,000 이상, 10만 이상 되는 것도 많지만 국내에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K 정도 되면은 상위권 한 그래도 10위에서 한 20위권 정도 되는 GPTs들인데 제가 만든 것들이 그래도 한 5개 정도가 있고요.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 정말 사람들이 계속 쓸 수 있게 정말 필요한 거를 만들어야 되는구나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막 강의도 준비하고 뭐 이제 책도 쓰고 블로그도 쓰고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 저는 GPTs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GPT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본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접 영역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발자가 메인이니까 개발은 또 당연히 도움을 받지만 제가 아직 잘하지 못했던 인접 영역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GPTs의 효과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GPTs가 이제 주로 구글 SEO 관련된 것들도 있고
또 구글 네이버 한국에서 많이 쓰니까 그냥 그 구글 SEO 버전을 네이버로 만들었더니 더 많이 쓰세요. 네, 그래서 네이버 SEO GPTS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도 저도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GPTS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반응이 좋고 심지어 이제 저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GPTS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만든 걸 제가 쓰면서 제가 감탄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GPTS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GPTS가 나오고 나서는 또 GPTS를 만드는 GPTS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아직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은 못했지만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데 도와주는 GPTS 뭐 이런 식으로 그 필요한 상황들에 따라서 이렇게 GPTS를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이렇게 느끼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GPTS를 한 뭐 50개에서 100개 정도 사이를 만들어 봤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은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필요하고 많은 거는 그냥 만들고 끝.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접 영역에서 정말 계속적으로 쓸만한 GPTS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쓰고 계신 GPTS는 어떤 건가요? 지금은 네. 제가 제일 많이 쓰고 네. 있는 거요. 저는 이제 블로그 틈틈이 많이 쓰니까 네, 저도 이제 구글 SEO 블로그 글쓰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GPTS 만들기도 이제 시작을 이제 저는 둘 다 초안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제 왔으니까 이걸로 GPT가 만들어줬으니까 이걸로 포스팅하고 발행하고 이게 아니라 초안으로 생각하고 이제 더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GPTS 만들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GPTS를 만들어서 초안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이제 인스트럭션을 개선해서 이제 퍼블리시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대니님은 개발자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굉장히 이런 챗GPT 등장 이후에 개발자가 아니어도 이제 코딩이나 뭐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GPT의 등장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자 입장으로서 네. 얼마나 더 쉬워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그러니까 개발자에서는 항상 저는 이제 개발자였으니까 제가 진짜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 2, 3년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 돼요. 근데 GPTS의 등장으로 저는 정말 이제 너무 빨라졌다라는 게 있고 일자리를 이룰 수도 있다. 이제 일자리 잃는 것보다는 이제 시장이 원하는 기술이 바뀌는 거죠. 네. 그리고 GPTS에서 실제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캐퍼빌리티라고 하죠. 능력, GPT의 능력 중에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가 있는데 저는 그게 뭐냐면 GPTS를 만들 때 개발자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GPTS를 만들 때 이제 코드를 이용해서 GPTS를 만들면 이제 개발자가 들어있는 GPTS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왜 강의 때 안 얘기해 주셨어요? 네. 제이스님이 또 잘 다루고 계시니까.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특정 계산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코드 인터프리터로 이제 코드로 작성을 해서 결과를 달라고 하면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리모어인가? 그거 되게 좋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카드뉴스 디토님이 하신 카드뉴스도 약간 그런 형태고요. 코드 안에서 이제 개발자가 GPTS에서 개발자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었군. 네. 네네. 그렇게도 활용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전에 AI 챗봇 만든다고 하면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쉽게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자신에 맞는 GPTS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사실 챗봇 회사들이 이런 걸 개발해 주려고 하면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수지 타산이 맞아지니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챗GPT와 GPTS의 차이라고 본다면 또 널리지가 있잖아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챗GPT 그다음에 커스텀 인스트럭션 GPTS 이제 세 개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저는 GPTS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지식 그리고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식이라는 거는 챗GPT는 이미 오픈 AI에서 퍼블릭하게 공공으로 학습된 데이터만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 학습이 됐는데 지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PDF 파일이나 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지식을 내가 원하는 지식을 AI에 알려주고 그 지식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AI 챗봇을 만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액션스에 대해서도 네. 액션스는 이제 그 GPT 아까 GPT의 한계를 말씀드렸는데 GPT가 인터넷상에서 학습된 데이터로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식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넣어주면 넣어준 지식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액션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GPT가 더 좋은 답변을 해줄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챗GPT 플러그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플러그인이 곧 사라진다고 하던데 이제 그 플러그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튜브 데이터, 유튜브 복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자막을 가지고 이제 챗GPT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웹파일럿이라는 거는 웹 문서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쇼미 같은 거는 그 다이어그램 같은 걸 잘 그려주면서 또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좋은 기능들을 이제 챗GPT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인 거죠. 저도 그 액션스 활용하는 거 데니님이 만드신 것들 좀 써보면서 좀 되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널리지만 넣었을 때보다 확실히 만약에 뭐 네이버에 어떤 키워드에 관련된 API를 갖고 와서 그 키워드의 경쟁 강도를 좀 분석해서 추천해 준다던가 이런 기능이 좀 일반적인 챗 GPT 답변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고 최신의 정보를 반영해서 되게 효율적인 부분이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한다면 GPT스를 진짜 남들보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좀 그 범위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걸 경험하면서 되게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그 AI 기술 중에 이제 RAG라고 하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일부가 지식이나 액션에 활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원하는 지식을 넣어줬을 때 그 지식 안에서 답변해 줄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AI한테 알려주고 답변을 해줄 수 있게 하는 이 두 가지가 정말 저는 GPT가 줄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개발자분들이 진짜 너무 더 부럽더라고요. 그런가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개발자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전에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게 1이었다면 진짜 나 같은 사람을 계속 복제를 해가지고 더 일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개발자랑 요즘에 저 영어 잘하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네. 액션스는 어떤 거가 제일 좀 괜찮은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API 꽂았을 때 네네. 좀 이거 진짜 좋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액션스요. 저는 이제 주로 검색 데이터를 많이 특히 이제 블로그 글 쓰는 SEO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API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 있게 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를 분석하는 상세 페이지를 분석해주는 이제 GPT를 만들고 싶은데, 대부분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텍스트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웹사이트 전체를 이미지화 해가지고 OCR을 해주는 그런 이제 액션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안 그래도 이제 저희 이제 그 강의 심화반 할 때 한번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쪽이 이제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API를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제피어라는 자동화 툴을 활용해서 이제 단순히 GPT가 질문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엑셀 파일에 저장을 해준다거나 캘린더를 이렇게 보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AI 비서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액션의 활용 방법이 크게는 이제 API를 잘 활용하는 거,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를 넣어주고 GPT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제피어를 가지고 업무 자체를 자동화할 수 있는 두 가지가 GPT의 또 차별화 전략 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 액션스랑 제피어만 잘 써도 진짜 AGI처럼 그 나만의 개인 비서로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사례들도 미국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피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제피어 오토메이션 컨설팅 해주는 GPTS도 있거든요. 오 진짜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제표 잘 못 따라도 그냥 나 이렇게 하고 싶어 하면은 그냥 다 만들어. 오늘 뭐 여기서 다 푸나요? 그렇게 저한테 기존에 얘기 안 하셨던 내용들을 다 하나씩 다들 갖고 오셨군요. 자표 안에도 지금 있긴 하잖아요. AI.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GPTS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는 것들은. 저는 이 액션스랑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기존에 뭐 아이템 스카우트나 뭐 판다랭크나 아니면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뭐 뷰트랩이나 뭐 이런 그런 키워드의 검색량이나 뭐 이 클릭률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기존에 제공해줬던 그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그 1인 개발자나 일반인도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인님한테도 제가 개발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API 활용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몇 개 뚝딱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전에 되게 헤비하게 그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유료 서비스들도 충분히 또 그냥 개인이 API로 활용해서 그거의 한계점은 뭔가 그 정보만 보여주는데 저도 항상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이커머스를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런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런 서비스들을 보면서 좋아. 이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건 좋은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또 결과가 되게 달라지다 보니까 결국엔 또 중요한 건 또 사용자한테 그 몫이 전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판다랭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또 빠르게 AI로 도입을 해서 뭐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이 어떤 그 본인이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해서 제가 대인님한테도 그 유튜브 키워드 입력하면 그거에 대한 뭐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컨텐츠의 정보들을 다 갖고 오고 그거에 따른 또 주제나 컨텐츠 추천, 검색이도에 따른 컨텐츠 추천이라던가 뭐 스크립트 작성까지 도와주는 어떤 GPTS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이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활용도가 무궁무진 해줬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거의 저도 좀 올 상반기에는 여기에 좀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진짜 원래 이제 진짜 그 IT 회사나 개발 업체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사람들이 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걸 원래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면 그것도 비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GPTS는 무료 호스팅까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개발자니까 이제 서비스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서버비 들어가고 하는 게 하나의 골칫거리인데 GPTS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 올릴 수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잘 생각해 보면 GPT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GPT 사용하시는 유저들이 이미 챗GPT를 유료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유료 고객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GPT를 잘 만들면 유료 고객이 쓰는 서비스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GPT를 실제 만들어 보시고 많이 사용하는 걸 만드시면 정말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당장은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올 얘기지만 확실히 충분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어느 정도 돈을 쓴 사람들에게 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이미 유료 고객, 유료 고객이잖아요. 지불 가치가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자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되게 물론 이제 그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큰 규모의 비즈니스냐라고 한다면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저는 이제 GPTs 유료 고객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네, 무언가 가치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GPT를 만든 그 박주님이 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박주님을 제가 모시게 된 이유는 제가 박주님이 만든 그 GPTs 무엇이든 세 줄 요약이라는 서비스를 굉장히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 중에 하나고 감사합니다. 그냥 좀 어떤 대단한 것보다 그냥 사소하지만 좀 자주 쓸 법한 GPT가 굉장히 좀 손이 자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박주님께서 좀 어떻게 좀 활용하고 계신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GPT가 그 무엇이든 세 줄 요약이라는 그 GPT인데요. 한번 좀 화면으로 좀 띄워주시면 한번 좋을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아요.
잠시만요.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무엇이든 무슨 물어보살 그- 거기에서 그 진짜. 아이콘도 약간 그렇게 만드신 것 같던데. 네 맞아 거기에서 아. 따왔습니다. 어.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 그렇구나. 보시면 사이에서 어. 유행하기 좋은. 어. 저기 큰 지분은 제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무엇이든 세 줄 요약이라고 들어가 보시면은 뭐 뉴스 링크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링크, 그다음에 이제 연구자분들은 그냥 아카이브 논문 PDF 링크나 아니면은 심지어 그냥 구글 드라이브 공유 폴더 공유 이제 거기다 자기의 PDF 링크를 넣으면은 그 만약에 PDF가 OCR이 되어 있는 문서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도 이제 요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링크나 아니면 그냥 이제 스마트 스토어 그 페이지 링크를 넣으면은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어떤 상품을 팔고 뭐 베스트 상품은 어떻고 요런 이제 요약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뭐 인스타 릴스 링크 같은 것도 이제 보지 않고 그냥 그 정보만 보고 설명만 보고 이제 그걸 이제 요약을 해주는 네,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저거를 그 박주님께서 오픈 채팅방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누가 이렇게 링크를 공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사실 그 남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그냥 바로 그걸 세 줄 요약을 해서 거기에 대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유용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픈 카톡방에서 되게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저희 너무- 방에서도 네. 활용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 그 마우스 중에 이제 로지텍 마우스라고 이제 매크로가 가능한 그런 마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르면은 이제 그 링크를 드래그한 다음에 이제 버튼 누르면은 알아서 여기 보내가지고 그냥 내용을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그걸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한번 보여주실 수 없어요? 오, 아 지금 마우스를 갖고 오긴 했는데 아. 혹시 지금 네, 가능하면은 보여드릴 네, 수는 있긴 한데 네네네. 네네 이따가 그럼 한번 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런 오. 식으로 저는 그냥 좋다. 버튼 한 번 네. 누르면 이제 세 줄 요약 돼가지고 와. 바로 보낼 수 있게 대박인데요?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또 활용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도 소개드리긴 하겠지만 제 연구에 사용하는 GPTs 시리즈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마인드맵으로 요약을 한 뒤에 뭐 이렇게 세 줄 요약이나 아니면은 더 여기도 써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싶을 때는 링크랑 뭐 몇 줄로 뭐 5줄로 요약해줘, 10줄로 요약해줘 이렇게 이제 활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검색 무엇이든 또 검색이라 그래가지고 또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고 있는 논문이 있으면은 그 논문이랑 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다른 논문들을 얘가 찾아가지고 간단한 개요랑 그 다음에 그 논문 링크랑 같이 첨부할 수 있게 그런 거랑 이제 다 묶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잘 쓰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 만들고선 약간 비슷한 것들을 맞아요. 또 시리즈로 네. 어, 그래서 GPTs를 만든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자기가 만졌을 때 좀 손쉬운 거부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변형시켜 나가면서 발전시키는 게 가장 큰 좀 자기가 실력도 빠르게 늘고 그 좀 익숙해지고 좀 편해지는 그런 쉬운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구를 네.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아까 전에 그 논문을 서치하는 거 외에 또 네. 어떻게 또 GPTs를 네. 연구하시는데 좀 네. 활용하시는지 좀 그 사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 중에 지금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어떤 한 친구가 이제 뭐 자소서를 이제 써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여러 회사에 자소서를 넣었는데 그 문체를 똑같이 따라하게 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어서 근데 이걸 이제 그냥 아무 데이터가 없이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정보만 가지고 자소서를 작성해줘 하면은 좀 그 인공지능이 쓴 그런 문체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아까 전에 데니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널리지 같은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텍스트 파일이나 아니면은 자기 워드 파일 같은 거를 널리지에 업로드를 해서 내 문체가 이런데 그 문체들을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문체를 좀 따라해줘. 이런 이제 GPTs를 만들면은 자기 개인화된 거나 좀 맞춤화된 그런 GPTs를 만드는데도 뭐 이제 저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그냥 이제 재미 용도로는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게 범용성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논문을 요약하고 나서 그거를 팟캐스트 형식으로 이제 음성 파일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변환하는 것도 이제 액션 그 API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 봤고요. 네, 그렇게 좀 놀이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놀이가 제가- 아닌데요? 제가-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네? 논문 듣는 건 공부하는 네, 거 맞습니다.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예. 아니 저도 안 그래도
그 이제 학습이 여러 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챗GPT랑 대화하는 게 이제 보이스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묻고 답한 거를 좀 눈으로 한번 빨리 훑어보고 네. 그 귀로 한번 들으니까 이게 좀 더 이전보다 학습되는 그 학습률? 학습률이 좀 더 네. 너무 많은 정보인데 그 눈으로만 봤을 때 그냥 또 금방 또 잊혀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좀 소리로 네. MP3나 아니면 오디오를 들을 수 있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유익하게 좀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걸 또 GPT스로 또 만들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다 좀 링크로 공유해 주시면 네. 저희도 다 같이 한번 좀 사용해 보게. 네, 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논문은 어떤 주제예요? 논문 이런 주제라고 거지. 하면은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네. 여기에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스타터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GPTs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들이 예시로 넣을 수 있는 입력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뉴스 링크나 유튜브 링크, 네, 인스타 릴스 링크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있고 마지막 얘가 이제 아카이브 그 논문 PDF 링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제 처음에 액션이 작동하면서 금방 이제 얘가 요약을 해줍니다. 보시면은 요거를 직접 한번 그냥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런 PDF 링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내가 이렇게 세 줄로 요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분야 쪽 논문만을 읽다 보니까 네, 요걸 일단 예시로 넣어놨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를 이제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바탕화면부터가 달라. 예시가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잠시만요. 마우스 쓰는 모습도 제가 찍을게요. 아니 어차피 저 화면 있어요. 저기 있구나. 네. 예를 들어 아무 어떤 논문에 들어가서 제가 PDF를 들어가서 이걸 이제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제가 설정해둔 매크로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전에 그 제 GPTs로 들어가서 얘가 이제 알아서 제가 이제 복사해둔 링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버튼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제 요약한 내용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저 완전 공동구매 각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나오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복사 버튼 한 번만 눌러서 그냥 이제 오픈 채팅방에 이제 이거 공유를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용하고 이건 이제 허미님께서 아이디어 내주셔가지고 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모지를 그 앞에 문장에 추가하는 걸로. TLDR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네, 그거 할 때 다들 이모지를 앞에다 딱 맞아요. 넣어서 어떤 걸 이야기하려는지 좀 암시를 해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 마우스로 저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챗GPT에 바로 입력까지 네. 좋네요. 리와인드도 쓰시네요. 네 쓰고 있습니다. 그거 어때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이거 이제 프로로 제가 이제 무료일 때 체험판을 잠깐 썼었는데 이걸 사용자가 보는 화면들에 있는 내용들을 다 OCR을 따가지고 녹화된 거를 내가 오늘 뭐 했어 물어보거나 카톡에서 내가 누구랑 대화했어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그거를 다 이제 채팅에서 알려줘요. 그래서 내 오늘 하루를 요약해줘라고 하면은 내가 뭐 아침에는 어떤 뭐 줌 회의를 했고 줌 회의에서는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고 왜냐면 얘가 이제 그 음성까지 들어가거든요. 화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보라색. 와. 네, 요게 이제 리와인드라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면은 저희가 너무 서로 배워가는 시간인 것 같은데. 여기 리와인드 웨이 AI로 네. 처음 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자기 이제 AI 어시스턴트인데 요렇게 이제 화면을 이제 자기가 뭐 7일 동안만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기간 같은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나는 뭐 그 하드 용량이 커서 이제 뭐 무제한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무제한으로 계속 얘가 내 하루하루를 다 저장하게도 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제 키를 누르면은 내가 어떤 일시에 뭐 했는지를 저는 이제 일주일을 설정해놔가지고 7일까지밖에 없는데 그 날 내가 뭐 했는지 이런 거를 시간대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이제 저희가 백업을 못 해가지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내가
그 파일이 삭제되는데 그 안에 내용이 뭐였지 이제 그런 거를 볼 수도 있고 그런 때도 저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가 네. 뭐 하루 동안 이게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를 요약하기도 네네네.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네, 다 저장을 해주는 거야. 가능합니다. 네. 되게 사기입니다, 구현하고 사기. 싶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일단 지금은 프로로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은 네 저는 되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비싸가지고 아쉽지만 저게 맥에서밖에 안 들어가지 않나요? 아마 그럴 저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게 저도 쓰려다가 배터리를 너무 먹는 맞아, 맞아. 맞아요. 배터리 빨리 아. 먹어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내가 막 잘 안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일단 꺼두면 되거든요, 어플은. 그래서 뭐 업무를 해야 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깐 켜두고 이제 기록을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저게 그럼 한 달에 지금 얼마 정도 요게 제 기억상 2, 3만 원, 그러니까 챗GPT랑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프라이싱 아, 같은 19달러네요. 오, 딱 프로, 비슷하네요. 프로가 저 정도밖에 안 내요? 네네네. 괜찮- 19달러에 아니 난 하루를 정리해 준다는 거에서 되게 네. 저도 리와인드를 되게 눈여겨 봤는데 네. 아쉽게도 제가 갤럭시 맥을 안 유저. 써가지고 삼성. 이용해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되게 좋네요. 네, 만약 쓰시게 되면은 진짜 되게 추천드리는 AI 툴이에요. 와이프한테 얘기해야겠다. 바꿀 수밖에 없다고. 네. 바꿀 수밖에 없다. 이유를 찾고 있거든요. 노트북을 바꿀 이유를. 네. 근데 되게 활용 방법 되게 좋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 나중에 저것도 GPT스로 연동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매일 내 그 하루를 정리를 하고 나한테 그걸 네네네네. 알려주고 팟캐스트처럼 오디오로 만들어가지고 아, 들려주고. 네.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네. 세 줄 요약 시리즈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떠세요? 하루 세 하루 세 줄. 줄. 아, 네. 오, 그거 좋은 아이디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괜찮다. 해가지고 오, 아침에 네네. 세 줄, 점심에 네. 세 줄, 시간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네. 네, 할 수 있는. 너무 활용성이 활용 중점인데요. 너무 높아질 것 같고 맞아요. 진짜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네요. 네네. 진짜. 그럼 박주님은 이런 네. 액션 관련해서 좀 네. 좀 이렇게 조사하신다고 하실 때 레퍼런스 찾아보거나 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링크를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이 원래 GPT 스토어 자체도 있지만 챗GPT 안에 그거 안에서 이제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챗GPT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Explorer GPTs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GPTs가 다 나오는데 여기서 몇 개밖에 안 나와요. 이제 뭐 트렌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달리로 만든 거, 라이팅에 대한 거 해가지고 눌러보시면은 12위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체를 다 모아두는 그런 사이트들이 여러 이제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쓰는 그 GPT 스토어가 이런 GPT Store.ai라는 이런 사이트가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플러그인 모음 같은 것도 이제 지금 이제 곧 플러그인이 없어지긴 하지만 이 플러그인들에 대해서 모아놓은 이런 사이트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GPT Store.ai라는 그 사이트 안에 있는 그건데 이걸 들어가 보시면 지금 카테고리나 아니면은 여기 위에 상위 메뉴에 플러그인 목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들어가려면은 제가 이제 그때는 검색을 해가지고 얘를 찾았던 건데 검색 아니고는 얘네들 목록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링크를 제가 나중에 따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gptsapp.io라는 요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55,165개라는 그 개수의 GPTs를 다 이렇게 모아놓은 사이트인데 75만 벌써 75만 개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가장 잘 사용하는 거는 요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르는 분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검색 API를 만약에 제가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검색 관련 GPTs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브라우저 프로 같은 이런 요즘에 뜨고 있는 검색 그 GPTs거든요. 근데 얘를 내가 만약에 얘가 사용하는 액션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 Features and Functions 보시면은 이런 그 기능들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얘가 알아서 그 제가 이 Submit GPTs라고 잠시만요. 여기 Submit GPTs 보시면은
내가 이제 보고 싶은 내가 이제 제출해가지고 얘가 무슨 기능들이 들어있고 그 관련 메타 정보들을 얘가 알아서 다 빼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출을 해서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제가 요 기능을 눌러보면 여기에 이제 오픈 API 문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를 받아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 안에 오픈 API 문서 그대로 긁어가지고 액션에 넣으시면은 내가 그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해킹하는 거 아닌가요? 해킹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네. 이거는 내가 만약에 다른 사용자가 만든 GPT 뭐 예를 들어서 그 데니님이 만드신 것도 지금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 액션 안에 있는 오픈 API 문서를.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API 키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냥 API 키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 GPTS 링크를 넣으면 가져올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남이 만든 GPTS 좋은 네. 거 있으면 따라할 수 있다. 네, 다 따라할 그러네요. 수 있습니다. 다 그걸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안 프롬프트를 안 넣어두셨으면은 그 이제 인스트럭션까지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아예 클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걸로. 그런 식으로 저 혼자 이제 연습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터진 것들 이렇게 벤치마킹 해볼 수도 있겠네요. 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예 그럼 제가 한번 어떤 식으로 그 GPTS를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시연을 해드리면은 방금 전에 그 cider.ai라는 그거 받았던 거를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 고유한 API 값이 들어가 있으면 또 그건 안 돼요. 네. 네네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create new action에 들어가시면은 그 오픈 API 스키마를 적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다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자- 여기 안에 이제 액션의 기능들이 다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게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쵸? 저게 더 어려운데 저렇게 그냥 다 네, 그냥 복사만 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authentication이라고 내가 권한을 API 키로 줄지 아니면 뭐 어스키라는 그런 다른 그 권한을 주는 방식을 사용할지 그걸 할 수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API 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none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내려가서 뭐 예를 들어서 유저가 요청한 정보를 액션을 통해서 찾아줘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저만 이제 볼 수 있게 배포를 해보면 뭐 서울의 역사에 대해서 검색해줘. 그럼 그 가져오는 GPTS의 그 기능들도 그 아까 전에 그 사이트에서 네. 파악이 되는 거죠? 네, 다 파악이 됩니다. 일단 요거 한번 검색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액션 스타 cider.ai 요거 이제 얘가 이제 검색을 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그 액션을 사용해 가지고 서울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가져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기능들에 대해서 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뭐 제 거를 예시로 들어드리면 제 것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모든 액션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서 원하시면은 아까 전처럼 여기 들어가서 요 오픈 API 문서 그대로 다운받아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저 사이트가 어디라고요? 아 이것도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이거 약간 오프 더 레코드로 해야 되나? 내용이 사실 이게 장난 아닌데? 해킹 네. 느낌이라서 네, GPT Store.ai라는 네, 나중에 요 네.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한국인들만 또 많이 모르고 있고 해외에서는 그쵸. 이미 레딧이나 이런 데서 또 난리 나가지고 많이들 활용하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방금 전처럼 오픈 API 문서가 없는 API를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챗GPT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요 액션스 GPT라는 GPTS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제가 만약에 다트 공시 사이트가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 갑자기 다른 걸로 제가 그 비트코인 이제 그 요즘 제임스님이 난리 만드셨던 그걸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냐면 저희 또 방에 부반장으로 계신 그 제임스님의 네. 약간 좀 그 개발 지식을 돕는 또 선생님이 또 박주님이시더라고요. 여기 가보시면 이제 업비트 이제 비트코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사이트인데
여기 API 레퍼런스 부분을 가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API를 불러와가지고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냥 다 긁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시세 종목 조회라는 이 기능을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럼 얘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신기하다. 아까 전에 이 액션스 GPT라는 애다가 내가 이 API에 대해서 그 아까 전에 스키마 그거를 작성해줘. 그걸 이제 요 형식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요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아까 전에 했던 그걸 그대로 붙여 넣는 거예요. 아 그냥 저렇게 붙였나요? 네, 그대로 그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붙이시면은 얘가 와. 코드블럭에다가 그 오픈 API 문서를 작성해 주거든요. 네. 대인님 네네. 이게 그 스키마 작성 도우미 같은 와.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만드셨던 그거랑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은 진짜 이제는 좀 엉덩이 오래 붙어 있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좀 네. 기회가 있는 것 같아. 얘가 이제 다, 머리가 네. 똑똑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은 저는 이걸 그냥 카피 코드 해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하나 만들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업비트 잠시만요. 네, 여기 액션 테스트라고 들어있는데 여기 제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시세 종목 조회하거나 캔들 조회하거나 이런 것들 다 긁어가지고 한 번에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api.upbit.com이라고 액션이 생겼는데 요거 안에 만들어진 문서들이 방금 정보가 그대로 제가 아까 카피 코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니까 마켓 정보, 커런트 프라이스 인포 뭐 이런 그 API 다. 네, 기능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고 실제로 제가 한번 테스트를 여기다가 해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API 키가 사용되지 않아가지고 아까 전처럼 여기 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불러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네. 이 정보들이 방금 전에 요 get market이라는 요 스키마에 적힌 기능을 그대로 얘가 구현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좋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건졌다. 아, 네. 너무 좋네요. 네. 요렇게 그러게요. 그리고 조금 꿀팁 몇 개를 드리자면은 더 있어요. 그 방금 전처럼 제가 그 스키마에다가 그대로 텍스트를 붙여 넣을 수도 있고 한 가지 요 import from URL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웹파일럿처럼 그냥 URL만 넣으면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어떤 기능이냐면 방금 전에 그 문서를 여기다가 작성하지 않고 이 YAML 그 YAML 뭐 JSON 그 파일 그 주소가 있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요 GPT-스타 웹파일럿.a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검색 API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잘 유명한 그 GPT-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얘네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 오픈 API 그걸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import from URL 하고 요 YAML 주소를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여기 아까 import from URL 여기다가 그걸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import를 누르시면은 그대로 가지고 와줘요. 그럼 그 GPT-스타 웹파일럿.ai라는 그 액션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만약에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고 싶다, everyone으로 내가 배포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여기 privacy policy 자리에다가 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넣는 게 네, 여기 privacy policy라고 하는 요 주소를 그대로 네, 여기다가 이제 붙여 넣어주시면 나중에 배포를 하실 때도 네, 그냥 everyone으로 바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저 import URL로 네. 액션스를 웹파일럿 같은 경우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 웹파일럿 말고 또 다른 네. 또 액션 네. 그 API를 네네.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가보시면 제가 이제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 건데 요것들이 지금 다 검색 관련 API들이거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cider.a가 제일 제가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는 검색 API고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GPT-스타 웹파일럿.ai 그리고 요 고치챗.ai라는 거랑
요 Cider.ai라는 게 사실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그 예전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최신 이제 API입니다. 그리고 폭스 스크립트라고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 것들 중에 유튜브 정보를 빼온다든가 그런 API로 유명한 애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정보를 빼내는 것뿐만 아니고 그냥 검색을 한다던가 다른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랑은 또 다르게 API 키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얘네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처음 이제 캡처를 이제 입력을 하면은 잠시만요. 쟤네가 진짜 유튜브 쪽으로는 되게 유용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즐겨 쓰는 GPTs 중에 하나고 네. 플러그인 때부터 굉장히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Register a New API Key라고 해서 내가 이제 사용할 거다라고 얘한테 이 회사에 알려주면은 이메일로 금방 저희 그 API 키를 이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나중에 모자이크 될까요? 네네네. 네, 네. 네, 모자이크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만 눈 감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메일로 컨퍼메이션 코드가 간다 이렇게 해서 가보시면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방금 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 API 키를 보는 요게 나와요. 저 같은 이 엑스프레이션 데이트라고 유효 기간이 있는데 이건 그냥 익스텐드 해주면은 계속 드러나거든요. 내가 사용할 때마다 계속 익스텐드 해주시면 돼요. 그 아까 전에 업비트처럼 네. 어떤 정보들을 그 가져올 수 있는지 복수 스크립트도 그 부분을 좀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여기 똑같은 이 사이트에서 GPTs를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복스 스크립트 쳐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얘를 눌러보시면은 이 아래 Features and Functions라고 하면서 요 내용들이 이제 다 진짜. 여기 보시면 유튜브를 검색하는 기능 이게 있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요 덕덕고 Search Results라는 부분이 이게 이제 검색을 얘네가 이 도메인에서 하는 거거든요. 덕덕고라는 구글 이런 데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있네요. 구글 Search Results라고 하는 거는 구글에서 검색해서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만약에 인스트럭션에다가 요 도메인에서 정보를 찾아줘라고 할 때는 이 액션에 이 기능을 사용하라고 명시를 해주면 그거를 이용해서 정보를 찾아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기능 같은 거 보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안 올라와 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GPT 링크 그냥 입력하시면 5분 10분 내로 여기 올라와요. 네. 등록이 되는구나. 그래서 개인이 만든 것도 그냥 올리시면은 바로 그 정보들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액션이 들어 있고 그 액션의 기능이 뭐가 있고. 와. 네. 허민이 오늘 와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네.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대네요. 네. 그러니까 저거 아니 진짜 가지고. 진짜 학구열이 너무 지금 네. 넘치네요. 요런 거. 잠자고 싶지 않은 막 요즘 그렇지 않아요? 막 잠자는 게 너무 그리고 네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기 걸 만약 홍보하고 싶을 때 그거를 이제 모아둘 수가 있는데 방금 전 그 똑같은 링크에서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로 이걸 등록을 하면은 내가 이런 GPTs 만들었다는 거를 여기 서밋 GPTs에다가 그냥 GPTs 링크만 입력하시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께 여러분들한테 그 제 GPTs를 소개하고 싶을 때 한 번에 여러 개를 링크를 보내드리기가 좀 그럴 때 그냥 요거 하나 보내드리고 제가 만든 GPTs입니다 하고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또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되는 거 보니까는 네. 그 만약에 대님이 만든 걸 정보를 누르면 또 그 사람이 만든 GPTs 다른 것들을 다 보여주진 않고 몇 개 보여주는 게 좀 추가는 됐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재밌네요. 되게. 네. 굉장히 좀 되게 유연하게 정말 이것저것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찾냐라고 물어보시는 데 되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검색하다가 그렇죠. 노가다예요 사실. 노가다다가 이제 하나 이제 또 금강 하나 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찾고 제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정리해두고 나중에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주로 뭐 레딧이나 트위터에서 많이 보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구글링. 아 구글링. 네, 구글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잘 활용하고 계시고 오늘 되게 많이 저도 배워가네요. 그러게요. 네. 빨리 이걸 녹화를 빨리 해서 업로드를 빨리 하려고 했는데 고민이네요. 너무 내용이 완전 너무 꿀팁들을 많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네. 이게 참 너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맞아요. 좋은 것도 있는데 사실 좀 너무 스피드 경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약간 너무 많은 걸 다 하려다 보면 다 놓치는 경우가 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챗GPT 등장 이후에 뭐 미드저니도 있고 뭐 지금 또 클로드 3가 또 난리잖아요. 뭐 그리고 제미니도 있고 되게 많은 툴들이 있는데 그냥 정말 내가 좀 편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툴 하나를 정해서 그것만 연구해도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미드저니도 연구하려다가 와 이거 빠졌다가 내가 챗GPT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그냥 아예 거의 저는 포기하고 다른 잘하시는 분들의 인사이트 보면서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정도 확인하고 안 그러면 진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예,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좀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습득하려다 보면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오히려 또 새로운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딱 필요한 정보들만 예, 그래서 저는 좀 잘 쓰고 계신 분들은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요약된 정보들을 어떻게 좀 활용하시는지도 좀 그런 것들도 궁금하긴 한데 그거는 오늘 다루면 또 그 시간이 네. 부족하니까 다음번에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젠마님도 되게 잘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또 젠마님은 이제 마케터로서 되게 오랜 네네. 기간 활동해 주셨고 지금은 이제 셀피시 클럽이라는 네네네. 또 클럽에서 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클럽 마스터라고 클럽 합니다. 마스터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식으로 또 활용하고 계신지 저희 예전에 팟캐스트에 나와서도 말씀해 네네. 주셨지만 한 번 더 그 전에 그 사이에 또 업데이트된 게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네네. 주시죠.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GPTS 관련해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마케터들을 위한 GPTS랑 두 번째는 제가 진짜 필요해서 쓰고 있는 GPTS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특히 마케터들에게 지금 필요한 GPTS는 사실 지금 보여주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 처음에 접하면 와 저게 되네 너무 신기해 이게 있는데 자기가 쓰려고 하면 그게 잘 안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들을 지금 찾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마케터들은 지금 스프레드시트를 긁어오는 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스프레드시트에 쌓거나 구글 어널리틱스 같은 것들도 스프레드시트로 데일리 데이터들을 쌓는데 사실 이 스프레드시트와 GPTS가 붙는 경우에 이들은 이미 스프레드시트에 자신들의 데이터 보석들을 넣기 때문에 이제 연동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데일리로 구글 어널리틱스에서 오늘 우리 사이트에서 있었던 일, 판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일리로 꽂히면 특이한 데이터들을 해석해내는 게 사실 마케터가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 이상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굉장히 이제 그렇게 쓸 수 있겠구나라고 좀 그려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많이 쓰려고 하는 건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논리지를 이거는 주로 활용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개인정보 보호법들을 국가법령 정보센터 이런 데다가 이제 나라에서 올려두거든요. 근데 마케터들은 실제로 이게 개인정보 처리를 침해하는 건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될 때들이 있어요. 특히 CRM 메시지 같은 것들을 보낼 때.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이 경우에는 이게 침해하는 건지 아닌지 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실제로 마케터들이 자주 쓸 만한 그 지점들 중에 쓸 만한 게 뭐가 있을지를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또 소개해드릴 만한 게 유저가 고객이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뭘 클릭을 했어요. 뭘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이런 작업을 텍사노미라고 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이거는 클릭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름 붙여주는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리고 각 툴마다 좀 다르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놀리지라든지 기존 API 문서를 활용한다면 각 분석 툴에 맞는 이름 붙이는 방식, 텍사노미 설계 문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하는 마케터분들이 되게 고급 인력들이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누락과 중복 없이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AI가 이걸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마케터가 하는 일들의 지점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놀리지, 특히 놀리지가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리지 부분이랑 액션 부분에 있어서는 API 문서를 조금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것도 좀 연동하는 거 가능해 보이고, API 문서도 저는 아까 보여주신 거 보면서 되게 많은 힌트가 됐는데, 마케터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지점이 이거에서 API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공부하기 너무 좋아진 시대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케터 부분은 그렇고, 두 번째 제가 실제로 지금 세비시 클럽이라는 자신의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은 이제 공수가 드는 게 공유의 페이지 기획하는 게 좀 많은 공수가 들어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줌 미팅을 통해서 나온 그냥 그때 텍스트 파일 익스포트해서 그냥 거기다 넣어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이제 공유의 기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도 있고, 또 제가 최근에 시도해 보는 거는 저희 프로젝트 데일리 회고를 이제 GPTS로 하는 거, 자기 전에. 그래서 보이스 켜놓고 이제 제 GPTS에서 매일 그것들 좀 쌓일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그렇게만 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들 조금씩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이트를 개발하거나 해야 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화면, 프론트엔드 개발에 있어서 예전에는 좀 템플릿을 가져다 쓰거나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뭐 스크린샷을 가지고 이제 코드를 뽑아낼 수 있는 게 너무 쉬워졌잖아요. GPTS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자주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HTML, CSS 또는 자바스크립트 간단한 기능 구현 정도는 이제 거기서 가져오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가 크게 제가 쓰는 거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마케팅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도 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그 이전에 그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마케팅, 어떤 내가 화장품을 팔 거다 뭐 타겟을 설정하면 거기에 맞는 어떤 카피라이팅을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GPTS를 좀 활용을 해서 기존의 이 어떤 기업의 그 정보들이나 이런 계속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얘한테 계속 널리지로 학습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API로 이 그 기업의 정보들을 계속 이게 정보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어떤 카피라이팅을 작성한다던가 뭐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던가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뭔가 제가 최근에 이제 대인님께서 구글 SEO 블로그도 만드셨지만 네이버 블로그를 만드셨는데, 거기서 좀 놀라웠던 게 그 네이버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문구를 제목을 작성해주고 그 원고를 작성해 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마케팅 영역에서도 외국에서 쓰는 그런 어떤 용어들이랑 또 국내에서 지금 막 쓰는 용어들이랑 다르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 뭐 맘카페 뭐 엄마들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라면 맘카페에 어떤 많이 쓰는 데이터들을 긁어와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카피라이팅을 해준다던가 이런 게 GPTS로 좀 가능해진 게 저는 좀 더 마케터들한테 네네. 기회이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주위 마케터들을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쓸지를 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영역인 것 같고, 근데 예전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냐라고 하면은 저는 마케팅 10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거를 따라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진 거?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걸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상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10년이 걸렸는데 이분들은 훨씬 빨라진 속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에서 사실 제가 주니어 분들이나 마케팅 팀 교육할 때 되게 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쓰고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그걸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GPT나 GPTS로 따라할 수 있는 게 크고, 민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가장 큰 수요는 사실 상세 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네네. 만드는 거 배너, 카피라이팅. 그래서 이걸 하나의 세트로 어떤 상품의 URL을 넣었을 때 쭉 뽑힐 수 있는지들이 그 니즈 굉장히 크고 사내에서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잠재 고객을 데려오는 그 리드 수집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용도로서 예전에는 그걸 개발하는 게 굉장히 좀 뭐 예를 들면 MBTI로 어울리는 뭐 식재료를 추천해줘. 네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데다가 검색을 해서 그 식재료에 어울리는 거 가져와. 이 과정 자체가 예전에는 개발자를 무조건 통해서 피처들이 개발됐어야 됐는데 근데 지금은 GPT라는 개발자가 있으니까 그런 잠재 고객들에게 우리를 좀 더 가볍게 인지시킬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아주 크게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그 강의 같은 것들, 강연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 최근에 GPTS 관련돼서도 강의를 좀 진행하셨죠. 네네네. 좀 그랬을 때 좀 사람들이 뭐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는 시간이 있었나요? 아예 만들어 보지 못했는데 근데 데니님이 만들어 주신 그 GPTS를 위한 GPTS 네네. 그거를 활용해서는 네네. 바로 시연이 가능했고요. 네네. 왜냐하면 그 안에 인스트럭션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짜주기 때문에 그래서 네 당연히 그때 시연을 해봤는데 다들 좀 충격받죠. 네. 어떤 충격을 받나요? 일단은 GPTS라는 것 자체의 충격보다도 GPT가 이런 게 돼? 부터가 아직은 인지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돼부터 교육을 하고 나서 GPTS로 갔을 때 좀 충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그렇게 한 번 이렇게 익힐 기회가 있으면 저보다 또 잘 쓰세요. 네. 시니어분들은. 그래서 얘기 주시고 그래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좀 궁금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마케터들은 API에 대한 개념조차가 그렇죠. 어려워하세요. 저도 어려웠었고 근데 그게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육들은 사실 마케터를 위한 GPT인데 API를 좀 실제로 한 3개 정도의 타입의 API를 써보는 거. 대표적으로는 이제 스프레드시트. 두 번째는 구글 맵이라든지 구글 서치 쪽을 써본다든지 하나는 좀 재밌는 거 아까 비트코인도 재밌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는 교육들이 지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예전에 그 마케팅이 엄청 떴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게 패스트 캠퍼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강의 내용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약간 좀 아까 전에 그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은 되게 어려운 내용을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일반적인 개발자가 아니어도 따라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인 네네.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좋습니다. 마케팅 플랜 짜실 때도 좀 활용을 하시나요? GPTS 괜찮은 게 있나요? 사실 최상위 전략단은 제가 짜는 것 같아요. 최상위 전략단은 제가 짜고 그거를 쪼개서 주는 역할을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마케팅 팀빌딩하기 너무 좋은 시대다. 그러니까 디렉팅은 제가 하고 그것들을 쪼개는 일을 하는 것 같고 근데 디렉팅에 되게 도움은 되죠. 이제 저는 AI가 마케팅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건 팀원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저희의 어떤 편향된 좀 집중된 지식과 경험들로 인해서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는데 AI는 중복과 누락 없이 전체에 대해서 쪼개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게 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디렉팅 할 때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누락이 없는 거. 얘는 일단 안 된다고 얘기 안 해서 클로드 3는 이제 안 된다고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챗GPT는 안 돼요 이런 말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초반에 되게 뭔가 사람처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뭐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사업을 이제 한 12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랑 어떤 뭔가를 이제 기획해서 할 때는 항상 부담인 게 뭔가 직원들이 이제 새로운 걸 이제 굉장히 좀 싫어하고 이제 뭔가 프로모션이나 어떤 새로운 어떤 이벤트를 할 때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얘는 제가 뭔가를 엄청 많이 던져줘도 그냥 답변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되게 뭔가 기존에 항상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것들을 또
그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저항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냥 요즘에는 얘한테 물어보면서 그냥 제 의견과 덧붙여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다 보니까 안 돼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그냥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강의 같은 거 이런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냥 얘가 도와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예전보다 약간 이런 부분에서 마케터들도 되게 그 기회이지 않나. 네. 저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GPTS도 많이 쓰긴 하는데 요새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은 미드저니 캔바. 저는 그리고 실제로 어제 제가 인프랩이라는 잘 아는 그 회사에도 같이 좀 교육을 하다 왔는데 거기가 지금 컨텐츠 스택이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미드저니 캔바로. 그리고 셀피시 클럽도 지금 미드저니 캔바랑 그리고 그 외에 카이버라든지 피카라든지 런웨이 같은 영상 쭉 붙여서 컨텐츠 생산에 있어서 진짜 그러니까 이거 안 돼라는 생각이 이제 없어진 거. 그게 너무 반가운 일이고 이렇게 저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시도해보고 있는 게 저희가 웬만한 큰 프로모션이나 좀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할 때 미드저니로 디자이너들이 구축을 해오고요. 주요 프롬프트들을 저희가 그걸 싱크를 맞춰요. 어떤 빈티지한 느낌을 줄 건지 어떤 느낌을 줄 건지 해서 그게 주 키 프롬프트가 되고 그거를 디자이너분들이 가져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이거 근데 이 가져온 속도가 너무 빨라진 거죠. 그래서 가져와서 그거 가져와 주신 걸 보고 이제 피드백을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톤이 다 잡히면 그 프롬프트를 마케터들이 가져가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협업이다. 아니 이 내용이 저희 지금 웹 디자이너 분이 보시면 되게 좋아할 게 제가 작년 3월달에 이제 챗GPT에 거의 올인하면서 직원들을 다 설득을 시켰어요. 네. 앞으로 향후에는 챗GPT나 AI 기술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해서 캔바를 쓰고 있던 분한테 미드저니를 진짜 공부를 하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미드저니랑 캔바를 지금은 되게 잘 쓰고 계시고 네. 제 유튜브 썸네일을 그 미드저니하고 캔바를 활용해서 그 사람 이미지 말고 그 다른 어떤 그 인공지능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그 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계시다면 제 어떤 이런 생각이 맞았다. 약간 네, 너무 비용이 미친 듯이 맞아요, 절약이 맞아. 돼요. 이게 그래서 사실 그 A사 있잖아요. 어도비. 네네. 그래서 실제로 어도비나 이런 툴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좀 파괴적으로 지금 비용이 절약이 되고 있다라는 그 스택은 되게 제가 엄청 추천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미드저니 쪽을 더 재밌게 쓰고 있긴 합니다. 네. 캔바를 활용하신다는 게 정확히 어떤 느낌이냐면 미드저니를 통해서는 없었던 저희가 기획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큰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걸 한다면 캔바는 최종 편집의 영역들을 담당하는데 근데 거기 지금 매직 기능들이 붙어주면서 그게 예전에는 피그마나 이런 데서는 하나하나가 다 플러그인, 유료 플러그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캔바는 월구동료를 통해서 한 번에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있는데 이미지에 있어서 배경과 레이어를 분리하는 것부터 글자 추출 그리고 배경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사실 저는 캔바 중에 제일 잘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애니메이션 기능들이 제 드래그 한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GIF나 영상 만들기도 너무 좋고 해서 컨텐츠 마케터들한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보긴 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땐 그 분야에선 진짜 그래도 젬마님이 되게 독보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이 앞에서 가시는 분들이 GPTS 가주시면 저는 그쪽으로 가려고요. 맞아요. 그럼 네. 저도 이쪽으로 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모으자. 너무 좋다. 이 기능들을 그 뭐죠? 그 어벤져스의 그 애꾸 선장처럼 제가 그 역할하고 너무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그렇게 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태영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형님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저희. 네. 저는 뭐 태영님 너무 잘 쓰고 계시죠? 저는 요즘엔 또 많이 못 써가지고 GPTS 자체는 많이 안 썼는데 저는 그때 최근 영상 올린 것 중에 이제 GPTS 자체 활용보다는 이제 거기서만 지금 묶여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를 더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API를 좀 많이 활용해 보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개발이 베이스긴 하지만 어쨌든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일하시는 개발자분들이랑 같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좀 많은 거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의 최종 목표 일단 개발을 최대한 하지 말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툴들을 잘 쓰면 되지 않나가 저희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보이스플로우 거기 분들 직원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일해주고 계신 셈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으로 봐서 저희는 이미 나와 있는 노코드 툴들이나 잘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하자 이런 형태로 좀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도 AAA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 네. GPTs를 활용해서 그런 AI 에이전시를 자동화하는 사례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형님도 그쪽에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약간 좀 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만든 거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도 막 마케팅 쪽 자동화가 좀 아무래도 좀 주력인데 예를 들면 그런 노코드로 레퍼럴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추천해주면은 추천 코드 뽑아서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자동으로 가서 수익이 이렇게 간다거나 그런 거를 원래 개인이 만들기가 힘든데 원래 서버도 필요했었고 근데 그걸 노코드로 다 연결만 할 줄 알면 되니까 그런 것도 뭐 개인이 만들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메일 자동으로 보내고 이런 거는 사실 너무 간단한 건데 근데 제가 보니까 툴 자체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역할도 저희가 좀 하고 있고 AI에 관련해서는 사실 해외 비즈니스 사례가 많아서 대표적인 툴이 이제 메이크라는 툴이 또 있는데 그 메이크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피어랑 비슷한 툴인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저렴하고 그리고 좀 더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API 엔드포인트들이 더 많아요. 자피어보다. 앱 종류 자체는 메이크가 더 적은데 좀 더 내가 디테일한 기능을 만들고 싶다 할 때 메이크를 좀 더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메이크라는 것이 지금 국내 레퍼런스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근데 장PM님이 조금 다루셨던 게 있는데 그 지금 이제 리브랜딩을 해서 원래 저는 인터그로맷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작년 여름쯤에 리브랜딩 돼서 메이크란 이름으로 바뀌고 나서는 아마 인터넷에 메이크 유튜브에 쳐보시면 레퍼런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최근에 또 그거 또 API로 이렇게 GPTs로 연동할 수 있나요? 제피어처럼? 메이크가? 되죠. 될 것 같아요. 네. API가 만약에 거기 없다고 하면은 그 앱 형태로 자기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좀 강력한 것 같아요. 거기 앱 형태로 내가 원하는 API를 좀 만들어서 꽂을 수가 있어서 API 연결하는 게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약간의 공부로 그런 것들이 좀 극복이 되지 않나. 네. 그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유니크님, 그 대형님이 운영하시는 유니크 채널에서 그 GPTs를 이제 자신의 웹이나 앱으로 이제 연동해주는 서비스 그 보이스플로우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약간 그 부분이 되게 활용성이 기존의 GPTs를 챗GPT 안에서만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자신이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붙이는 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기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약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GPTs 이제 어시스턴트 API를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그걸 뽑아가지고 그때 저는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제가 옛날에 썼던 그냥 전자책 간단히 학습시켜봤어요. 그래서 뭐 제가 에이전시를 하면서 어떤 AI 비즈니스 아이템을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많으셔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매번 답변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책자가 간단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학습시켜서 거기서 간단히 이렇게 대화로 비즈니스 아이템 간단히라도 찾을 수 있게 만들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되게 괜찮았던 게 뭐냐면 이거 나오기 전에도 비슷하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스택 AI라는 서비스를 제가 썼었는데 그게 해외 서비스인데 좀 진짜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면 월에 10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런 학습시키는 툴에서 비용이 좀 많이 세요. 근데 GPTs로도 비슷한 퀄리티가 나오는데 비용이 훨씬 저렴하니까 그런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형님 컨텐츠를 좀 되게 잘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그 스택 AI를 좀 배우려고 했는데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스택 AI나 그 보프레스 이런 툴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해보고 싶은데 되게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좀 시도를 안 해봤다가 이번에 컨텐츠 보니까 좀 따라해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어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용을 한 5분의 1, 10분의 1가량 줄일 수 있잖아요.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GPT-4를 탑재한 답변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GPT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웹이나 앱으로 이제 서비스하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이 범용성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설치해줘도 저는 크몽이나 이런 데서 좀 외주로 많이 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예. 뭔가 노코드로 뭔가 한다는 게 특정 부분에서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고도화되고 이런 부분에서. 근데 제 생각에는 요즘에 이제 소규모 비즈니스 또 1인 비즈니스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나. 뭔가를 해보는 데 있어서 개인이. 아니면 업무를 좀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충분히 활용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잘 활용하고 계시네요. 아, 뭐 이제 뭐 제 차례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앞에서 너무 다 좋은 얘기 해주셨고, 제가 지금 요즘 데니님이랑 그 GPTs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수익화 파트를 좀 맡아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수익적인 측면도 이야기는 드리지만 수익적인 부분 외에 저는 이게 GPT의 등장 이후에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향후 이 그 챗 GPT 내에서 GPT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보는 좀 GPT는 이 챗 GPT를 지휘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 제가 그렇게 바라보게 됐냐면 멘션스라는 좀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채팅창에서 여러 가지의 GPT들을 호출을 해서 동시에 일을 진행하는 게 가능해졌고요. 네. 아까 전에 그 상세 페이지 GPT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향후에는 좀 어떤 게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냐면 뭐 그 상세 페이지에서도 요소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이거를 하나의 그 페르소나를 반영해서 그 작성을 했다면 그 각자 필요한 요소에 따라서 이제 작성할 수 있는 GPT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뭐냐면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필요한 제목, 설명, 태그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내용들 이걸 하나로 할 수 예전에는 하나로밖에 할 수 없었다면 각각의 GPT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제목만 만들어주는 유튜브 제목만 생성해주는 GPT로 해서 계속 그 제목과 관련된 널리지나 아니면 정보들을 얘한테 학습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챗 GPT로 수익하는 방법이라는 거에서 그 컨텐츠를 만들려고 할 때 각자 GPT를 멘션으로 이제 호출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례들도 지금 해외에서도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걸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었냐면 한 어떤 외국 유튜버 분이 그 메일 관련된 GPT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GPT를 이제 호출하실 때 제가 이거는 그 영상에서 사진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 메일 GPT를 통해서 내가 어떤 메일이 왔는지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일들을 이 메일 GPT라는 걸 GPT가 찾아주고 그 찾은 그 메일들을 이 리스폰스 GPT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그 온 메일들에 답변을 해주는 그 GPT가 답변까지 해주고 그 답변된 내용들을 스프레드시트에 기록까지 해주는 이거를 한 채팅창에서 한 번에 동시에 하는 걸 구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진짜 자동화가 예전에 제피어는 어떤 그런 한 시퀀스밖에 진행이 안 됐다면 얘는 제표도 여러 동시에 가능하긴 한데 그걸 좀 더 쉽고 좀 더 빠르게 이 그 멘션스 기능을 활용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GPT를 활용하는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자동화적인 측면에서도 더 빨라지고
커졌고 더 고도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례를 보면서 AGI가 좀 더 진짜 내 개인 비서처럼 얘를 활용하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해서 이게 이전보다 좀 더 개인화되고 더 고도화 됐다라고 느꼈고 이것만 좀 연구를 잘해도 저는 되게 큰 시장이 있을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해외에서도 되게 많이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뭐 워낙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만약에 자소서를 만든다, 뭐 자소서에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GPT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GPT스를 소개하면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레퍼럴 링크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가지고 수익을 하는 사례들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앱의 등장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케이스 스터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앱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막 이렇게 복권 긁는 것처럼 이렇게 지우면은 이미지가 생기는 어떤 앱이 출시 7일 만에 거의 한 뭐 얼마였지? 한 1억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걸 누가 써라는 그런 앱들인데 그 당시에 너무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그렇게 수익을 냈던 것처럼 지금 GPT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너무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정말 가볍게 쓸 수 있는 것부터 만드셔서 이제 활용해 보시면은 좀 거기서 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앱이 어떤 수준까지 왔냐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모두가 갖고 다니는 게 뭐죠? 스마트폰. 스마트폰이죠. 그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죠? 어플리케이션이죠. 과연 그 당시에 앱이 이 정도까지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GPT스도 바라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막 무슨 금강 채굴하듯이 이게 돈이 될 거다라는 것보다 이게 어떤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GPT스를 좀 바라보고 있고 제가 직접 써보면서 이 효율성을 느끼다 보니까 이거 충분히 여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또 아까 전에 그 대형님 사례도 있지만 이런 기업의 니즈에 맞는 어떤 맞춤형 챗봇을 이제 GPT스로 활용해서 그 도입을 해줘서 이제 이제 수익을 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GPT스는 저는 제피어나 액션스의 API로 활용해서 더 엄청난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이것들을 잘 도입을 한다면은 저는 이전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챗 GPT의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데니님이랑 되게 많이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요즘 저는 잘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보이스 기능을 대부분 사람들이 좀 많이 안 쓰세요. 근데 저는 그 어떤 뭐 아티클을 주고선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GPT스 보이스를 활용해가지고 얘한테 묻고 답하면서 그 내용들을 아까 리드 얼라우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눴던 대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주는 역할들을 해주고 GPT스랑 나눈 대화를 한번 마지막에는 지금 나눈 대화 내용을 요약해줘라고 해서 그걸 좀 더 내가 상기시킬 수 있게 이렇게 좀 보이스 기능을 활용해서 좀 GPT스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전에 챗GPT 경험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다가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GPT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제가 최근에 이것도 좀 제가 영상에 넣을 텐데 이미지로 넣을 텐데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좀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유튜브에 작년에 이제 올인을 하면서 챗봇 등장 이후에 어떤 인플루언서들이나 어떤 저명한 분의 어떤 챗봇을 만드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작년에 이제 유튜브에 올인하면서 그 신사임당님의 그 클래스 101이나 유튜브에 나온 그 유튜브 관련된 내용들을 다 그 문서로 변환을 해가지고 신사임당 챗봇을 만들어서 신사임당님한테 보내드려봤어요. 내가 당신의
그동안 교육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챗봇을 만들었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보내드렸고 그전에는 제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질문해도 답변을 그 유튜브 안에서 답변 받기 힘들었는데 진짜 제가 보내고 나서 한 30분 만에 답변이 오시더라고요. 써보고 싶다고. 그만큼 저는 이런 AI 쪽은 되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아직 이런 저명하신 분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분들한테 제안을 해서 저는 그런 분들의 GPT스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을 확보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그 앤드류 후버만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의 GPT스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 수를 늘린 사례도 있고요. 약간 한국에서는 좀 그런 게 좀 기회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좀 벤치마킹하면 좋을 사례들은 리튼에도 이미 그런 AI 서비스를 오래 전부터 개방을 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서 사용자 수가 많은 것들을 좀 GPT스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저는 좀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GPT스를 좀 너무 어렵게 뭐 대단한 거를 만들기보다는 약간 사소한 것부터 만들면서 이거 효용성을 좀 느껴보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리고 이미 해외에서 어떤 기업들이나 이런 뭐 캔바도 그렇지만 그런 큰 기업들에서도 이걸 활용해서 마케팅 도구로 퍼널의 한 요소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기업들에서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서 요즘 약간 전도사처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되게 이런저런 GPT스를 좀 사용을 해보면서 그 가능성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앞부분에서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뭐 아이템 스카우트나 아니면은 뭐 판다랭크나 뭐 유튜브 하시는 분은 뷰트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들 활용하셨는데 그걸 사용하면서 각자의 니즈가 약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항상 뭔가 내 니즈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었다면 저는 이제 GPT스의 이런 API를 연동을 해서 그 자신만의 니즈에 맞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좀 대니님이랑 좀 체크를 하면서 저도 좀 이것저것 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허민님께서 되게 새로운 시장을 많이 좀 이렇게 개척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렇게 모아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허민님이 모아주신 거고. 뭐 약간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이게 결국에는 모든 게 사람의 관심사가 이제 돈에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시장의 그 파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뭔가 남이 뺏어가기 전에 내가 이걸 다 먹으려고 막 일을 했다면 챗GPT나 AI 시장은 저는 아직 되게 파이가 큰데 이거를 이제 자르기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시장을 지금은 같이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한국에서도 되게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이 그 빠르긴 한데 또 대중적으로 사용하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대중적으로 알리면 좀 저는 거기에 좀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더 궁금하시다면 여기 네네네. 네네. 읽으시면 네, 제 책을 에서도 좀 챗GPT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저는 그 젠마님이랑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저는 좀 어려운 거를 좀 쉽게 해야 좀 그래야 좀 사람들이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좀 약간 좀 아까 전에 그런 API 스키마를 되게 쉽게 쓰는 것처럼 약간 우회적인 방법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 그런 컨텐츠를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뤘지만 제 책에서도 좀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동안 너무 많이 인사이트 폭발한 것 같습니다. 보신 분들도 관점이 좀 한번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들으시면 또 많이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본인 비즈니스나 어떤 생활에 적용하는 것들이 많이 떠오르실 테니까 그런 쪽으로 바로바로 시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대희님, 박주님, 잼마님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GPT스를 저도 요즘에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되게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이제 시작이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단기간, 그러니까 좁은 시야로 이게 그래서 돈이 돼 안 돼가 아니라 정말 이 GPT스가 정말 많이 우리가 하는 업무나 삶에서 많은 것들을 바꿀 텐데 그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지금 이 팟캐스트 보시는 분들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GPT스를 시작하실 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 아니 업무에서 부딪히는 불편함들을 가지고 GPT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그리고 그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서 야, 이게 되네? 라는 그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GPT에 관심 갖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서 이제 인사이트도 오늘 많이 얻고 가는 것 같고, 네, 좋은 네트워크가 생겨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이따 링크 다 올려주시면. 네, 다 보내드릴게요. 이따 더보기 전에 한 10개 이렇게 달죠. 네, 제목으로. 저도 특히 AI 쓰면서 더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혼자 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그쵸, 거에 그쵸.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민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마님이 좀 너무 이런 행사들이나 이런 걸 잘해주셔가지고 요즘에 너무 든든해서 이것 좀 한번 질러보려고요. 예. 질러주세요. 예. 많이들 시도해볼 테니까 그래서 다 같이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오늘은 5명에서 했는데 저는 최종적으로 한 10명도 한번 모아서 하는 것도 네네. 좋은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무슨 너무 수다스럽게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기획해보고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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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